때는 1980년 9월의 초가을. 부쩍 쌀쌀해진 날이었는데 이른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중구의 회원동. 남산 아래 일반인들이 모르는 은밀한 건물이 하나 있었어. 뭔 줄 알겠어? 아니요? 그 건물은 바로 안기부였어. 박정희 정권 때 중앙정보부가 전두환 정권으로 바뀌면서 네. 국가안전기획부 즉 안기부가 된 거야. 그 안기부 건물 밖 공터에 한 90명쯤, 한 1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군인들처럼 오와이어를 쫙 맞춰서 서 있었어요. 하늘에서는 구멍이 난 것처럼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꼼짝도 안 하고 거기 서 있었어. 자, 잠시 후에 단상으로 한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 나왔어요. 야, 이 자식들아, 똑바로 앉아! 너희들은 사회를 종먹는 존재들이 알아? 너희들이 그리는 조잡한 것 때문에 불량한 일이 생겨나는 거라고. 자, 다 같이 나를 따라한다. 1. 우리는 불량 만화를 그리지 않는다. 그러자 거기 모여있던 그 수많은 인원들이 일제히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외쳤어. 1. 우리는 만화를 그리지 않는다. 1. 우리는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만화를 그리지 않겠다. 1. 우리는 공권력을 부당하게 표현하는 만화를 그리지 않겠다. 자,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만화가였어요, 다? 그렇죠. 이미 눈치챘겠지만 바로 만화가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인기를 얻고 있었던 만화가들이 거의 전부 다 동원돼 갔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이게 박정희 독재가 무너지고 전두환 정권에 신군부가 들어섰어. 근데 국민들이 과연 이 정권을 좋아했을까? 아니요? 그치, 소희도 이렇게 싫어하는데 그 가수한테 나는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이거랑 그렇지, 똑같은 거잖아요. 맞았어. 당연히 국민들이 안 좋아했겠지. 겨우 간신히 민주주의가 실현될까 했는데 또다시 군부 정권이라니. 그런데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돌려세우기 위해서 전두환 정권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삼천교육대라고 이름을 붙인 일종의 폭력적인 국가의 교정 시설이었는데 조폭들과 동네 건달들을 관리했어. 그래서 국민들의 환심을 사긴 했대.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했던 게 바로 만화를 없애려고 했던 거야. 그만큼 당시 사회에서는 이 만화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생각보다 만화 시장 규모가 너무 커져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이런 이벤트를 벌려서 그 만화를 억압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선전을 한 거지. 그때 당시에는 만화만을 갖고서 국가, 사회, 가정, 학교에서 대단한 폭력을 행사를 했어요. 그 학생들 갖다 가리키는 가리키거나 이제 그런 그 기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만화만 잡으면은 아이들 교육은 끝난 거예요. 국가로서 책임을 다진 거예요. 만화만 못 보게 하면. 만화를 보니까 공부 안 하고, 만화를 보니까 나쁜 짓을 하고, 만화를 보니까 싸우고. 그러니까 만화만 못 보게 하면은 국가로서 책임을 다한 거예요. 사회로서 책임을 다하고 학교 선생님도 자기 책임 다한 거고 가정교육도 다한 거고. 그때 사회가 그랬었어요. 그렇게 만화가들에게 치욕스러웠던 그날 오후 남산 어귀의 한 막걸리집에 비에 쫄딱 젖은 만화가 몇 명이 모여 있었어요. 이현세, 이희재, 장태산 등 당시에는 이제 막 데뷔를 한 젊은 만화가들이었어. 물론 지금은 전설 같은 분들이죠. 처음에는 분풀이로 한 잔, 또 계속 만화를 그려야만 하는가 하는 회의감에 한 잔. 그렇게 술을 마시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러다가 정말 만화가 없어지는 게 아닐까. 어떻게 하면 만화에 대한 이 폭력적인 탄압을 멈출 수 있을까? 만화가들은 만화는 애들이나 보는 것이라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대.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 만화는 어린아이들의 전유물이었거든. 어른들한테는 별로 관심 없는 문화였던 거야. 때마침 1982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프로야구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 이현세 만화가는 무릎을 탁 쳤더라고요. 스포츠에는 치열한 경쟁, 부와 명예, 로맨스 모든 요소가 들어가 있었던 거야. 그렇게 해서 탄생한 만화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공포의 외인구단이에요. 그리고 이 만화는 정말 말 그대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네, 맞아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좋아하는 국민 만화가 탄생한 거지. 드디어 덕분에 만화방까지 호황기를 겪게 돼. 야,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건 이 만화방에 가서 만화를 보려고 하면 150원이나 200원을 내면 대여를 해줬어요. 아. 집에 가져가서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보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공포의 외인구단은 대여를 안 해줬어요. 아. 한 사람이 그걸 가져가는 것보다 만화방에서 하루에 뭐 10명, 20명 아. 막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네. 대여를 안 해줬어요. 그 옛날에는 막 그 공포의 외인구단을 따라해서 뭐 공포의 만화방, 까치, 엄지 뭐 이런 만화방도 많았었어. 그리고 목욕탕이나 이발소에서 만화를 빌려주는 사람들도 그 방들도 있었지. 아 진짜요? 어. 그리고 바로 이거. 야. 요즘 애들은 모르겠죠, 이 노래를. 나이 드셨네요. 요즘 애들이라니. 아 너무 좋다.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정수라 씨였죠?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노래 알지? 네, 들어봤어요. 소희 다행히 안 해. 이 노래가 바로 공포의 외인구단이 영화로 개봉했을 당시의 OST였어. 이게 그거 OST였어요? 이게 그 OST였어. 대박. 아, 그거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 저도. 1986년도에 관객이 29만 명, 약 30만 명의 관객이 들었는데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흥행의 성공이었어요. 지금처럼 멀티플렉스가 있던 시절이 아니고 단관 개봉, 극장 하나에서 들었던 관객이 바로 29만 명이 들었다는 거죠. 그 덕에 이 OST까지도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지. 아무튼 온 나라 안이 그냥 공포의 외인구단 붐이었어. 그래서 그 후 10년간 대한민국 만화계는 또 제2의 붐을 맞게 되지. 그때 탄생했던 만화들이 네. 아마겟돈, 머털도사, 오, 다 알아요. 악의 공룡 둘리, 오, 달려라 하니, 떠돌이 까치 등등 이 시장이 커진 만큼 주옥 같은 만화도 탄생을 하게 되지. 높아진 위상만큼 만화를 보는 대한민국의 시선도 점점 나아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쯤이면 나아질 때 아닌가요? 여전히 만화를 바라보는 인식은 곱지 않았던 거야. 아니 그렇게 붐이 일어났는데 왜? 그러니까 만화가들은 이 가슴 한켠에 무거운 돌덩이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마침내 사건이 벌어져요. 거친 사이렌 소리가 막 울리고요. 시끌벅적한 소란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죄 사실 인정하십니까? 검찰로 들어서는 한 남자를 향해서 기자들이 에워쌌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야만 했던 사람이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 만화가였던 이연세 작가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연세 씨가 검찰청에 왜 잡혀 들어간 걸까? 1997년 이 가파른 경제 성장을 위해 밤을 지새우던 노동자들의 가슴에는 네. 이 생채기와 공허함이 가득 쌓이던 시기였어. 말하자면 이런 거죠. 아주 예전에 배고픔은 사라져갔지만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던 시절이었고 시민의식보다는 경제개발이라는 논리 속에서 아직까지도 사회가 움직이던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정권은 학부모들의 마음을 잡아야지만 투표를 할 때 표심을 잡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야말로 유권자들이니까. 학교 폭력과 음란물, 유해 매체를 청소년 정서로부터 보호하는 법을 만들었어. 그게 바로 청소년 보호법, 즉 청보법이야. 네. 근데 이 청보법의 타깃이 바로 만화였던 거야. 도대체 왜? 도대체 왜? 이렇게 만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끊이지 않고 계속. 1997년 7월 1일 청보법이 시행이 됐고요. 검찰과 경찰은 대대적인 만화방 수색에 나섰습니다. 전국의 만화방을 상대로 일제히 단속을 벌여서 만화책을 마구잡이로 압수했어요. 그래서 만화방 업주 142명을 입건과 동시에 또 다른 인기 만화가 이두호를 비롯한 만화가 10여 명과 네. 스포츠 신문의 편집장들을 줄줄이 소환했어. 왜냐하면 스포츠 신문에 만화들이 한참 연재가 되고 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무려 1,700여 종의 만화가 유해 매체로 지정이 됩니다. 이 중에는 이두호의 객주,
이희재의 성질순환, 허영만의 닭목을 비틀면 새벽은 안 온다 등 시대 정신이 담긴 책들도 있었던 거예요. 자, 생각해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1700여 종, 거의 대부분의 만화 아닐까요? 예, 그렇죠. 엄청 많은 건데. 그리고 이연세 만화가 역시 이 청보법을 피해가지 못했던 거야. 그때 당시에 고조선 건국에 얽힌 이야기를 그린 만화에서 네. 천국의 신화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네. 그 만화가 폭력적이고 음란하다는 거였어. 또 한 번 만화계는 대공황을 맞게 돼. 와, 이게 진짜 순탄치 않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고 지나도 만화에 대한 인식은 나아지지 않는 거야. 그런데 이 사건은 곧 큰 불씨로 연달아서 번지게 돼요. 1997년 7월 15일 만화 수호 연합이 첫 성명서를 낸 것을 시작으로 해서 며칠 후에 한국 만화가 협회, 우리 만화 연대 등 9개 만화 관련 단체들이 모여 정부의 만화 탄압에 대한 반발을 합니다. 범만화인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해야지 그런 거. 그 성명서 일부를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화에 대한 마녀 사냥은 검경과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소위 공권력의 무차별적이고 마구자기식의 단속과 규제로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 문제의 원인을 만화에 덮어씌우며 유독 만화인을 속죄양으로 삼는 이러한 야만적 사태는 일제 말기의 문화적 암흑기와 군사 독재 시절의 정치적 억압을 연상시킨다. 작가들은 창작 의욕을 잃고 허탈감에 빠진 채 붓을 놓으려 하고 있으며 만화 출판업, 유통업 및 대여업은 매출이 5분의 1로 준 채 그 생존 기반을 상실하고 있다. 이 성명서의 일부만 읽어도 얼마나 진짜 가슴이 차별을 받고 찢어져요. 있는지 알 수 있겠지. 7월 31일에는 다수의 만화 잡지사에서 발행 중단 선언과 함께 작가들의 절필 선언도 이어집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에서 이연세라는 만화가는 최고의 만화가였고 그 최고의 만화가를 이렇게 어떤 희생양으로서 딱 잡아가지고 내치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우리 모두에게 연관된 문제다. 이연세가 저렇게 속절없이 당하면 우린 더 볼 것도 없어 라는 그런 위기감이 훨씬 더 이렇게 작가들에게 강하게 왔겠죠. 만화가 비상대책위원회는 검찰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요. 그리고 공권력의 만화 탄압에 반대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14,000명이 참여하기도 했어. 긴 시간 싸매고 묵혀왔던 상처가 울분이 돼서 비로소 터져나오는 순간이었던 거죠. 만화가들 그리고 만화를 사랑하는 이들까지 이렇게 하나가 되었던 적은 그 이전에도 지금까지도 없었어. 그래서 이연세 만화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만화계를 상징했던 만화가 이연세 만화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검찰은 예상치 못하게 거친 만화인들의 반응에 좀 놀랬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해인 2008년 2월에 그냥 단순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어. 하지만 약식 기소를 이연세 씨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벌금이야 내면 그만이지만 그러면 자신이 나의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법정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6년이라는 지겨운 시간이 흐르고 다행히 결국 이연세 만화가는 무죄를 받게 돼. 야, 다행이지 정말. 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이연세 만화가는 얼마나 많은 걸 힘들었어. 잃게 되지. 그래도 이연세 만화가는요, 그때를 회상하면 뭐 그냥 마냥 나쁘진 않았다라고 의외로 털털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개인의 활동은 위축됐지만 만화가 문화로 인정받는 또 사회적으로 보호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벌써 또 끝났어요? 괜찮았어요? 네. 너무 재밌는데 우리 집 가서 계속 얘기하실래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니 아닌 것 같아. 근데 저는 진짜 빠져드네 엄청 진짜로. 예. 어땠어? 또 되게 마음이 아프면서도 또 이연세 만화가님이 그게 또 나름 좋은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마냥 나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게 정말 와 진짜 리스펙. 그 속을 우리가 깊게 알 수 없는 그 깊은 그니까. 속을 우리가 어찌 헤아리겠습니까? 네. 그지? 자, 기소 사건 이후로 시간이 꽤 지나간 2017년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이 당시로서 이제 검찰총장이었죠. 어느 날 뜬금없이 이연세 만화가한테 전화를 했대요. 오잉? 식사를 함께 하자고 말이야. 사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연세 만화가 거절할 줄 알았대. 보기도 싫죠. 거기는. 그렇죠. 예. 근데 이연세 만화가는 통 크게 밥 사준다는데 밥 먹지 왜 마다해?
하면서 만났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문무일 검찰총장은 진심으로 사과를 했대. 그때 당시에 검찰이 무지했노라 정말 미안했다고 말이야.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인정하고 바뀐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엄청난 용기를 가진 그 시대와 사람들이 필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누리고 있는 지금의 엄청난 만화에 대한 자유는 바로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들의 싸움을 통해서, 투쟁을 통해서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진짜 끝내겠습니다.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